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이번 주간은 주로 풍수네요. 그러니까 상식 풍수, 인문학적 풍수,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풍수 전문가가 아닙니다. 흔히 이제 풍수다 그러면 배산이 임수죠. 산을 등지고 물에 앞 놓는다. 참, 배산 임수, 등질배, 산, 내산, 임수.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중국에는 물도 없고 산도 없어서요, 배철이라는 걸 쓴다 그랬죠. 제가 볼 땐 좀 야로 풍수예요. 뭐,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주역의 이론을 응용해서 뭐, 이론이 있는데, 전 책은 다 봤습니다만은, 뭐, 그닥, 뭐. 자, 서울이 대표적인 이런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수가 왜 중요하느냐? 그 수맥에서 말하는 수하고 성질이 달라요. 수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 재미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뒤에 이렇게 뒷동산이 있고요, 여기 마을이 있고, 이렇게 개울이 흘러요. 그러면 이 마을은요, 이 땅을 갖다가 논밭으로 하겠죠. 여기는 밭, 여기는 논. 물을 끌기 좋으니까요. 즉, 물이 있으면요, 이게 하나의 경계가 되죠.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겠죠. 보통 이 경계가 이렇게 되니까, 그죠? 우리 옛날 그 시조에 뭐, 제 넘어 뭐 논을 뭐, 아직도 뭐, 상계 아니 가느냐, 뭐, 아직도 갈고 있지 않느냐, 뭐. 벌써 제가 넘어가면은 관리가 힘들어요. 거기 있는 소작준 그 사람이 논을 맛을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뛰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잘해라, 뭐, 그런 식이죠. 그처럼 이게 하나의 경계가 돼요. 그럼 여기가 뭐냐, 논밭이 뭐냐, 이게 경제의 원천이죠. 여기 식량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계를 짓고 이 땅에 물을 끌어서 쓰기도 하고요. 산물도 쓰겠지만 물을 퍼다가 적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수맥에서의 수는 그 나쁜 물이죠. 같은 H2O인데, 그죠? 수소 2개, 산소 하나. 그 왜 물이 뭔 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 배산 임수에서의 수는요, 경제, 이코노미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이게 뭐냐? 집 앞에 논밭이죠. 그래서 문전, 집 문 앞에 옥답이다. 아주 비옥한 전답이다. 논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 집안이 먹고 사는 원천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자식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저기 가서 또 분가를 해야죠. 빈 땅 가서. 근데 빈 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전쟁이죠, 뭐. 침략이고. 로마시가 조그만 언덕 7개, 뭐, 구릉지예요. 제가 로마시 갔는데요. 7개 언덕이라 그러는데, 대체 언덕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자료 찾아보니까, 여기가 언덕이었는데, 깎아서 뭐, 지금 빌딩 들어서고, 뭐, 교회 들어서고. 이제, 그런 거죠. 오늘날의 그런 풍수적인 개념에서 말한 수가 뭐냐면요, 현대 경제에서 말하면은, 자,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아침에, 뭐, 요즘 뭐 재택도 하지만, 아무튼 직장에서 급여를 받잖아요. 또 내가 개인 사업자다. 내가 닭을 튀긴다. 치킨 장사를 한다. 어디서 돈을 법니까? 가게에서 돈을 벌죠. 직장에 근무하든 재택을 하든 직장에서 돈을 벌죠. 그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바로 물입니다. 경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뜻하죠. 그래서 이 물이요, 배산임수할 때 물이
이렇게 흐르면 땅이 크겠죠. 물이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얼마 안 되겠죠. 그러면 다리 놓고 쳐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 또 있는 사람이 또 이 땅 그만두겠어요? 우리 땅인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산, 산을 두르고 바람을 막아주고요. 편안하게. 물이요, 이렇게 베들레헴처럼 넓게 흘러야지만 논밭이 크겠죠. 요렇게 흐르면 뭐 식스팩 나오고 뭐 홀쭉 빠지면은 그거 모양은 뭐 좋다는데요. 복근 6개짜리 그 나오면요. 비상 상황에서 이틀 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기름이 좀 있어야지 비상시에 좀 유지할 거 아닙니까? 다 비축 물량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엔 배가 나은 사람을 귀인이다. 이 사람 돈이 많겠다. 사장님. 요즘엔 배사장 인기 정말 없어요. 그죠? 날씬하고 몸매 쫙 빠진 사람. 저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요즘에는 배 안 나와도 은행에 계좌에 돈이 많으면 좋은 거죠. 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요즘엔 금융, 계좌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풍수에서 말하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수맥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경제의 원천이 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합니다. 물이 없으면요, 이 땅이 마를 것이고, 그죠? 경계가 잘 안 지어지면은 늘 분쟁이 있겠죠. 저 동네, 우리 동네. 그래서 보통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요, 보통 개천이 하나 흐릅니다. 그래서 이 개천 경계로 윗마을, 아랫마을. 이 물이 참 그런 역할, 구역을 지어주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 경제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죠. 가뭄이 왔을 때 윗마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논을 팔면 그 땅을 사서 그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소작인이 되는 거죠. 그게 옛날에 이제 농업 경제 시절의 얘기고요. 오늘날처럼 현대 경제에서 물은 무엇인가? 바로 내 직장, 일터.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소작인이 뭐냐? 요즘 말하면은 뭐 비정규직, 알바. 이런 사람들은 뭐 손 부족할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질은 풍수가 좋다. 배산이 임수다. 임수가 이렇게 둥그렇게 둘렀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죠. 그죠? 그게 이제 풍수의 사실 기본적인 그 사고방식이에요. 또 하나 이제 풍수와 관련해서 양택풍수. 자, 우리 동네에 저 집이 참 재수가 좋아. 이런 집 있죠. 그죠? 복덕방에서 잘 알아요. 저 집에 들어가면 번창해요. 그런 집을 가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봤지만 그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저도 조금 보는 거죠. 자, 어떤 집이 좋을까? 얘기하면요. 보세요. 큰 6차선, 4차선 있는데 그 대로변에 집이 있다. 그런 집에 가정집 없죠. 땅값도 비싸서 그렇지만은 그런 집 사납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집에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와도 들어오지. 강도나 도둑이 들어오죠. 그래서 큰 길가는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이나 가게가 들어서죠. 늘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살림집은 조금 이면도로에 있잖아요. 그죠? 벌써 그게 뭐냐면 살짝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약간 가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린다. 그게 뭐냐? 프라이버시예요. 또 안전한 거죠. 옛날에 마을에, 시골 마을에 지금도 가보시면요. 그게 딱 보입니다. 시골 마을에 가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국도가 있죠. 지방도로, 뭐 700번 도로 이런 게 있죠. 그죠?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어요. 마을로 들어가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마을의 입구라 그러죠. 어귀라 그러죠. 어구죠.
이 마을을 보면요, 직선도로로 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좀 구불구불한데, 지형이 그런 면도 있지만요, 사실 직선으로 바로 마을에 들어가는 동네는 동네가 사나운 동네입니다. 외부인이 바로 쳐들어올 수 있죠. 왜냐,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저 마을이 어떻다. 좀 있어 보이네? 털어볼까? 그런데, 그죠? 꺾어지면서 여기 언덕이 하나 있으면요, 마을이 살짝 비치면은, 첫째, 견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들어가면 프라이버시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바깥과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길이 이렇게 보이고 다 보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요, 이 근처에 큰 나무를 심어서 흔히 당목이라 그러죠. 이 마을을 지키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마을 사람이 모여서 행사를 할 때도 그 보호수 아래서, 그늘 아래서 얘기하기도 좋죠, 그죠? 또 여기 벤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요, 이 나무는 이 마을을 갖다 가리는 일종의 커튼, 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그 나무 사이로 비쳐야 되죠, 살짝. 완전히 안 보이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 외부 세계와 담쌓고 살겠다는 거니까 슬쩍 비치면서 마을로 들어간 길이 구불구불 하면서 나무가 하나 가리고 또 나무가 가리면서 쓱 보이면 그게 그 마을이 외부하고도 통할 수도 있지만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요 원리가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요, 우리 집이 동네 어구에서 버스 내려 들어올 때, 그죠? 약간 가리느냐, 너무 뻥 뚫려 있으면은 일종의 사기가, 외부의 그 사나운 기운이, 사기, 삿된 기운이죠. 뭐 도둑이 들어온다, 그 사기가 침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살짝 가리면서 보이면서 딱 보면 우리 집이다. 그런 집이 약간 이면에 들어가서 외부로부터 통하면서도 또 막히지도 않은 그런 집이요, 그 동네에서 사실은 좋은 집입니다. 또 집이, 그죠? 가리지 말라 그랬죠. 근데 앞에 빌딩이 또 들어섰다. 그러면 가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빌딩이 너무 붙으면은 햇빛도 못 받겠지만 사실은 그늘이 지니까 그 또한 안 좋겠죠. 그럼 늘 또 테라스가 어둡고 거실이 어둡겠죠. 그러면 불 많이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 풍수의 기본적인 그 생각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상을 외부와 통하면서, 양택은요, 통하면서도 완전히 통하지 않는, 단절도 아니고 통하면서도 완전히 통하지 않는, 단절도 아니고 통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어느 상태. 즉 사람이 들락거리지만 사기가 삿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공간. 우리나라 시골 마을들 가보면 정말 절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뻥 뚫린 곳은 나무로 가리고 있고요. 어떤 곳은 얕은 언덕이 가리고요. 그렇게 옹기종기 하면서도 마을을 딱 보면은 참 정다워 보이죠. 우리나라 시골 마을에 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 나무를 갖다가 확 베어치웠다. 그 마을 망하겠죠. 그래서 신령한 나무를 베면 그 마을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을에 아파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보호수가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수백 년간 이어져온 보호수를 베고 들어가면은 그 주택업자 꿈자리가 사나울걸요. 그래서 또 큰 나무는 신령하잖아요. 그죠? 보호해야겠죠. 자, 풍수는 이번까지로 끝내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